이번 시간엔 배열 1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학습을 시작해 볼까요? 배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열을 얘기하기 전에 이제 배열의 필요성을 먼저 얘기를 하려면, 예를 들어서 이제 학생들의 성적을 읽어서 평균을 계산하려고 하면 학생들의 각 과목들의 성적을 어딘가에 저장해야 될 변수가 있어야 되겠죠.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변수가 있어야 되는데, 10명이라면 변수를 10개를 만들어야 되고 100명이면 100개를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변수 선언 방법을 보면 정수형으로 해서 이렇게 쭉 선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한 10명 정도면 할 만한데, 이게 100명, 1000명 정도 되면 굉장히 힘들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학생들이 한 과목만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라 3과목, 5과목, 10과목, 그러면 변수의 개수는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배열을 사용하게 되는데, 학생이 이제 30명이라면 또는 100명이라면 1000명이라면 그런 것들 때문에 같은 종류의 이제 대량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배열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배열은 동일한 데이터 타입의 데이터가 여러 개 저장되는 데이터 저장 장소이죠. 결국 배열 안에 들어가 있는 각각의 데이터들은 정수로 되어 있는 번호에 의해서 접근이 되고, 배열 이름에 번호를 붙여서 각각의 데이터들을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개의 이제 정수형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배열을 선언하는 방법은 배열 이름,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 그 다음에 데이터 개수, 이런 식으로 선언하게 됩니다. 배열이 필요한 경우, 어떤 경우에 필요한가 하면, 서로 관련된 데이터들을 차례대로 접근해서 처리하고 싶은 경우, 그리고 데이터들이 서로 다른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면 이런 이름들을 일일이 전부 다 기억해야 될 것이고, 하나의 이름으로 공유하고 단지 번호만 다르다면 아주 쉽게 기억할 수 있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열은 근본적으로 데이터들에게 하나하나의 이름을 붙이지 않고 전체 집단의 이름을 부여한 다음 그 숫자로 된 번호를 갖고 접근하는 방법이 이제 배열의 기본적인 컨셉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입니다. 배열은 그러니까 배열 원소와 인덱스, 그리고 첨자, 이렇게 3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배열에 저장된 데이터, 그리고 배열 원소에 붙은 이름, 그리고 인덱스는 이제 그 저장 순서, 괄호 안에 번호를 표시하여서 그래서 이제 배열 원소를 만들고 배열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열 이름이 S라면 S 1번부터 쭉 가서 S 10개를 대입하면 9까지. 항상 여기서 이제 기억해야 될 거는 처음 시작하는 숫자가 0부터 시작한다는 거. 1부터 10까지 가서 10개가 아니라 0부터 9까지 가서 10개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메인 메모리에 연속적인 공간에 저장이 된다. 연속적인 공간에 저장이 된다. 그러니까 메인 메모리가 쭉 있을 때 각 데이터가 정수형이면 4바이트니까 4바이트씩 해서 1바이트를 1번으로 매긴다면 0번부터 9번까지 저장된다면, 예를 들어서 000 1번지면 그 다음 두 번째 데이터는 000 5번지. 왜냐하면 이거는 4바이트, 이게 정수형이기 때문에 4바이트씩 데이터가 넘어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선언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선언을 해야 되고 초기화를 해줘야 되는데 선언을 먼저 살펴보면 이것이 이제 변수가 아닌 배열이라고 컴파일러에게 알려줘야 되고 알려줄 때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이고 데이터 타입이 무엇인지 이제 알려줘야 되죠. 그러니까 배열을 선언하는 것은 자료형을 지정하고 배열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 배열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대괄호를 붙이고 그 대괄호 안에 이제 데이터의 크기, 데이터의 개수를 적어준다. 결국 정수형으로 배열을 선언하면 int에 학생들의 대괄호로 10명의 학생들의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이제 선언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세미콜론 써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 형식은 데이터 타입과 배열 이름, 배열의 크기, 그리고 여기에 대괄호가 있고 그 다음에 세미콜론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지정된 타입과 크기를 가지는 배열을 생성하는 거죠. 정수형, 실수형, 문자형 이렇게 해서 이제 배열을 선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배열에 어떻게 이제 접근하느냐? 보통 인덱스라고 불리는 번호를 사용해서 접근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열의 번호가 5인 원소에 접근하려면 5 이렇게 적어서 데이터를 읽거나 쓰면 될 거고요. 여기서 이제 유효한 인덱스의 범위는 0부터 시작해서 배열 개수가 10이면 0부터 시작했으니까 마이너스 1까지. 그러니까 배열 인덱스는 배열이 10개가 있으면 0부터 9까지 이렇게 10개가 되겠죠. 항상 기억해야 될 거는 첫 번째 인덱스의 숫자는 0이다. 0이다라는 거 기억해야 되고요. 배열의 원소는 이제 변수와 사용법이 100% 동일합니다. 값을 저장하고 값을 꺼내는 방법도 동일하고요. 그러면 첫 번째 배열의 데이터를 저장할 때는 이렇게 그레이드에 0을 써주고 80을 대입하면 첫 번째 그레이드 배열의 원소에 80이 저장이 되고 그 다음에 80을 다시 두 번째 저장하려면 그레이드 0을 이렇게 대입하면 원소에 접근할 수가 있고 대입할 수가 있게 됩니다. 결국 이제 배열을 이제 초기화할 필요가 있는데 크기가 5인 그레이드 배열의 원소값을 전부 다 0으로 만들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변수를 초기화할 때 사용했던 각 이름을 쓰고 00000 쓰고 세미콜론을 달아서 이제 초기화하는 그런 방법이 있었는데 물론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한 5개 정도 할 수 있지만 50개, 100개, 1000개가 되면 초기화하기 되게 어렵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반복문을 사용해서 초기화를 하게 됩니다. 배열 같은 경우는 배열의 개수가 몇 개인지 확실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0번부터 5개면 적을 때까지 각 배열의 반복문을 사용해서 이 i가 이제 0부터 5까지 증가하게 되겠죠. 그러면 반복문을 사용해서 0을 계속 대입하면 원소의 수가 배열의 원소의 개수가 100개이든 1000개이든 간에 단 2줄로 배열의 값들을 저장할 수가 있고 초기화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배열을 정의하고 반복 구조를 사용해서 배열의 원소 값들을 난수로 초기화하고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살펴봅시다. 난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스탠다드 라이브러리를 인클루드 시켰고요. 배열 사이즈 5개. 그러면 이제 배열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define 문을 사용해서 사이즈가 5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배열 원소 5개짜리가 선언이 되고요. 그리고 난수 함수를 사용하고 %100을 쓰면 0부터 100까지의 범위 내에서의 이제 난수가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각 배열에 이 값들이 이제 대입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같은 방법으로 그 배열의 인덱스와 그 배열의 값들을 출력을 하면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겠죠. 0번부터 4번까지 원소 5개니까 그 다음에 난수가 발생이 되는 이제 프로그램을 예제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를 확인을 하였습니다. 인덱스 범위는 이제 배열을 사용할 때 되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데, 인덱스가 배열의 크기를 벗어나게 되면 프로그램에 이제 오류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왜냐하면 원소 5개짜리 배열에서 6번째 인덱스를 출력해서 사용을 하면 그 값은 배열의 값이 아니라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또 다른 값을 읽어오게 되는 거죠. 배열은 이제 포인터하고 되게 연관이 많아서 결국 주소를 갖고 사용을 하기 때문에 다른 값들이 읽어와서 내가 원하지 않은 결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컴파일러가 이제 프로그래머가 기본적으로 유효한 인덱스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해 주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프로그래머가 인덱스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짜야 됩니다. 인덱스 범위를 넘어서 이제 인덱스를 사용하게 되면 컴파일도 되고 실행이 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잘못된 메모리 위치를 접근하여서 쓸데없는 쓰레기 값이 출력이 될 것이고, 이것에 의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계산이 되지 않고 잘못된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인덱스의 범위는 되게 신중하게 선택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배열의 초기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열의 초기 값은 하나가 아니고 이제 원소 개수만큼 필요하게 되는데, 이때는 이제 초기화할 때는 중괄호로 감싼 후에 값들 이렇게 쭉 써주면 각 원소 순서대로 초기화가 됩니다. 그런데 좀 더 쉬운 방법은 0으로 이제 초기화하는 방법은 중괄호에다가 0을 넣어주고 이렇게 세미콜론을 해주면 모든 원소들이 초기화 된다. 이게 이제 되게 좋은 방법이죠. 그렇지만 이것은 초기화할 때만 사용할 수가 있고, 접근하거나 데이터를 바꿀 때는 이런 방법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배열 초기화에 관련된 그런 예제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소 수가 5개인 그레이드라는 배열을 만들고 원소를 5개의 값을 써주고 정수형 변수 i를 선언해서 반복문을 실행해서 그 원소에 대한 그런 각 배열의 값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31에서 14같이 나오고 똑같이 이제 초기화되었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배열의 초기화 개수가 배열의 원소 개수가 초기값보다 많은 경우, 초기값이 주어지지 않은 배열들은 기본적으로 0으로 초기화가 되고요. 그러니까 배열을 초기화할 때를 제외하고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중괄호를 써서 값을 대입하는 것은 초기화할 때만 이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열 요소의 개수를 계산하는 것은 되게 중요한데, 그 크기가 많지 않을 때는 일일이 세보면 알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항상 세어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초기값의 개수가 많아지고 배열이 큰 배열이 되면 될수록 정확한 개수를 센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1차원 배열이기 때문에 여기에
배열은 기본적으로 그 원소 수를 여길 써줘야 되는데 안 써주도록 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배열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C 랭귀지에서, C 언어에서는 배열에 들어가 있는 원소 개수를 자동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봤던 사이즈 오브 연산자를 이용하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면은 배열의 크기를 첫 번째 원소의 크기로 나누면 결국은 예를 들어서 이제 4바이트짜리 4바이트 원소가 이제 50개 있다. 그러면 200바이트가 되겠죠. 그러면 전체 배열의 크기를 배열 원소 하나의 크기로 나누면 이제 50이 되고 배열의 원소의 개수가 50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배열의 정의에서 어떤 걸 했냐 하면 같은 데이터 타입을 모아놓은 것이 배열이기 때문에 배열의 크기는 이렇게 계산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이즈 오브 배열 이름을 쓰면 전체 배열의 크기고 사이즈 오브 배열의 원소, 첫 번째 원소, 대괄호에 0을 써주면 첫 번째 원소를 의미하는 거고 이것의 크기. 결국 전체 배열의 크기를 원소의 크기로 나눠주면 그러한 크기를 가진 원소가 몇 개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배열의 크기를 얻는 프로그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열의 원소는 6개고요. 그리고 정수형으로 i하고 사이즈를 선언하고 배열의 이름은 그레이드. 그러면 그레이드에 대해서 그레이드 배열의 첫 번째 원소 수를 나누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이즈가 나오죠. 이 사이즈를 반복문에서 0부터 사이즈까지. 배열의 첫 번째 원소는 0이기 때문에 0으로 초기화해서 시작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배열의 몇 번째 원소의 값은 요거다. 1부터 6까지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시행을 하게 되면 0부터 5까지 가게 되고 배열의 값은 1부터 6까지 이렇게 총 6개의 배열이 초기화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여기서 5가 나타내는 의미는 그 배열 크기 연산에서 사이즈 오브 그레이드에 나누기 사이즈 오브 그레이드의 0 이렇게 한 값이 결국은 사이즈 값이고 이 사이즈 값은 5로 대입되어서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배열을 복사할 때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 똑같은 원소의 개수를 이렇게 A 배열을 B 배열에 대입을 하면 이거는 에러가 나고 그리고 잘못된 방법이 되는 거죠. 이렇게 원소를 똑같은 배열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반복문을 사용해서 각 원소마다 A 배열의 각 원소를 B 배열에 대입해서 값을 하나씩 복사해 대입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배열을 비교하는 방법도 마찬가지로 배열 두 개를 이렇게 관계식을 사용해서 같다 다르다 라고 판단하면 되는 게 아니라 반복문을 돌려서 포문을 사용해서 A 배열의 원소와 B 배열의 원소를 각각 비교해서 같은지 다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배열에는 원소들이 여러 가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배열 이름만 갖고 비교하는 것은 올바른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입니다. 배열의 응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제 이거는 예제를 살펴보는 게 되겠죠. 이 예제는 이제 5개의 정수를 입력받아서 역순으로 화면에 출력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죠. 일단 배열을 선언하고
그리고 정수를 5개 입력을 받기 때문에 사이즈를 이제 5로 기호상수로 선언을 했고요. i를 정수형으로 선언해서 정수를 입력받는 화면에서 하나씩 입력을 받는데 반복문을 사용해서 0번부터 4번까지, 그러니까 배열의 원소는 0, 1, 2, 3, 4 이렇게 해서 총 5개가 될 테니까, 그러면 요 i는, 그러니까 요 데이터 i에 i가 0일 때 한번 입력을 받고 1일 때 입력을 받고 2, 3, 4까지 입력을 받게 되면 스캔F 언더바이스에서 요 i의 값이 0부터 4까지 증가하게 되죠. 그리고 나면 데이터 배열 0부터 데이터 4까지 입력된 값들이 들어갈 테고, 그러면 이것들을 역순으로 4번부터 0번까지 어떤 식으로 출력하느냐, 그러면 i를 초기값을 4로 잡고 i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까지, 그리고 i 값을 하나씩 이렇게 하면 i는 4가 되고요. 그리고 이때 변하는 i 값은 4, 3, 2, 1, 0이 될 테고요. 그러면 요 i 값이 4일 때, 3일 때, 2일 때, 1일 때, 0일 때 이렇게 반복문에 의해서 출력이 되겠죠. 결과를 살펴보면 입력한 수는 2, 3, 4, 5, 6으로 입력했고 출력은 6, 4, 3, 2, 1, 6, 4, 3, 2, 1로 출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배열을 사용할 때 오름차순이나 내림차순 순서대로 배열의 번호를 이용해서 값을 출력하는 것은 이제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고,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런 프로그램을 짤 수 있다 정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사위를 던져서 각 면이 나오는 횟수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예제입니다. 여기서 스탠다드 라이브러리.헤더 파일을 사용해서 의사난수 발생을 시켜서 주사위를 던지는 동작을 대신했고요. 그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여기서 주사위의 면은 6면이니까 6개로 되어 있고, 배열은 6면이니까 결국 모든 배열의 숫자의 처음은 0부터 시작하니까 0, 1, 2, 3, 4, 5. 약간 프리퀀트의 배열은 0부터 5번까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10,000번을 던지는 거죠. i는 0부터 10,000보다 작을 때까지, 그러면 0부터 9,999까지 하나씩 증가하면서 1부터 6까지 1에서 6 사이에 랜덤 함수를 실행시켜서 그거의 값들을 증가시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배열 이름이 프리퀀시로 선언되어 있기 때문에 랜덤 함수의 출력값은 배열의 번호를 의미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함수 이름이 이고 여기에 들어가는 값이 랜덤 함수에 의해서 선언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나오는 값은 1부터 6까지 가 나올 거고, 그러면 이 함수 배열은 1일 때는 프리퀀시 1, 6일 때는 프리퀀시 6. 그래서 그 값을 플러스에서 증가시키는 형태로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반복문을 이용해서 이제 10,000번이 실행이 되고 나면 각 배열 원소 이름마다 한 번 만수가 발생됐을 때 그 값들이 이제 계속 차례대로 증가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면 빈도를 하고, 그리고 1번부터 6번까지, 0번부터 5번까지로 해서
3칸 띄우고 3칸 띄우고 그래서 i하고 그 원소의 사이즈, 빈도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이 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건 뭔가 하면 배열 이름이 FREQ고 요 원소가 나오는 부분에 랜덤 함수를 사용해서 그러니까 랜덤이 아니라 이제 난수 함수를 사용해서 1부터 6까지가 표시되게 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플러스가 되면 결국 증가되는 것은 1, 2, 3, 4, 5, 6 얘가 이제 랜덤하게 나오고 1이 나왔을 때 하나 증가하고 2가 나왔을 때 증가하고 3이 나왔을 때 증가하고 4가 나왔을 때 증가하고 그러면 결국 그 배열 이름에 하나씩 증가시키는 형태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행시켜 보면 당연히 이제 0부터 6까지, 5까지가 될 거고 빈도는 10,000번이니까 6개니까 한 16,000 0이 나오는 빈도는 16,057, 16,079, 16,056, 16,094, 16,052, 16,062. 그래서 이제 피크 투 피크를 보면 94가 제일 크고 52가 제일 작으니까 분산 같은 경우는 한 42 정도 되고 이것을 이제 표준 편차를 6으로 나누면 그 값을 나올 수 있겠죠. 이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빈도는 서로 비슷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버튼을 눌러 퀴즈를 풀어보세요. 오늘 학습한 내용을 복습하며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